안녕하십니까. EBS 물류관리사 물류관리론 담당하는 황사빈입니다. 물류관리론 시험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A시 제시하는 그 시험 공고 보시게 되면은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라고 나와 있죠. 그렇지만 보관하역론 문제가 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관하역론에서도 물류관리론 시험 문제가 역시 또 함께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출제 범위가 좁아집니다. 이 세 과목을 빼면 출제 범위가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그 기출문제 계속 반복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정리하시면 물류관리론은 얼마든지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늘 나오는 내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물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언급할 이런 내용들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물류관리론 그 출제평이 나와 있습니다. 이 출제평은 원래 과거에는 안 나왔던 겁니다. 근데 20회 물류관리론 시험 끝난 다음에 그 출제자들이 그 출제평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19회 시험까지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20회 시험에서 그 출제평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Q&A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출제 기본 방향하고 난이도하고 문제 출제 시 강조점이 나와 있는데 우리 기본서 책 맨 앞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제 기본 방향 해가지고 물류관리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물류관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역할, 또 필요한 소양이라든가 전문 지식,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서 물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들, 물류관리론이니까 물류관리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라든가 또 이제 물류 시스템을 갖다 이해해야 되겠죠. 또 여러 가지 물류에 관한 최신 동향, 이런 내용들을 골고루 출제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시사적인 내용들도 물류관리론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물류 환경의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이 많고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그 대형마트나 이런 데 그 물류 시스템들을 갖다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또 최근 것까지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류 요소의 그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한 물류관리 시스템화, 또 물류 의사결정 관련된 것들 있죠. 이런 내용들까지 전반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물류라고 하지만 사실은 넓게는 그 경영학에서 마케팅이 있고 그 마케팅 중에서 이제 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상적 유통하고 물적 유통, 그 중에 물적 유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 전반에 걸쳐 가지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도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난이도인데 유형별 문제를 갖다 골고루 출제해가지고 난이도의 변화를 갖다 줄였다고 했는데 사실은 뭐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대개 그냥 평이한 문제들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건데 역시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그 기출 문제를 갖다 분석을 해가지고 예년의 난이도를 갖다가 유지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나치게 이론적인 것보다는 원래 이제 물류와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물류학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인접 학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리학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경영학, 경제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로 들어가 가지고 근데 더 어렵게 내면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현실과 관련이 있는 문제들 이걸 출제해 가지고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은 무난히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이 Q&A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출제할 때 강조할 점 나와 있는데 최근의 물류 환경 변화 및 물류 정책, 이건 원래 많이 나오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최근의 물류 환경의 변화가 뭐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문제 풀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더더구나 이제 최근에 그 물류 정책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원래 그 물류정책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물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국가물류 기본계획이 2016년에 바뀌었습니다. 원래 그 10년 단위의 계획을 갖다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고 있는데 그 5년이라는 기간이 바로 이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예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2011년에 나왔던 그 국가물류 기본계획이 일부 수정돼가지고 2016년에 또 새로 나왔는데 제 판단에는 틀림없이 2017년에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다가도 수록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물류 정책도 좀 자세히 볼 겁니다. 그리고 단순 암기보다는 물류관리 실무와 이론이 있죠. 두 가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출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류관리 전반에 걸쳐서 균형 있는 문제. 물류관리론 전반이니까 사실은 뭐예요? 여기에는 보관하역론, 화물운송론 다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다 포함해가지고 출제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뭐 기본적인 출제평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국제물류론을 제외하면 범위가 너무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까지 이제 폭넓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또 물류관리 전반에 걸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흐름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크게 보시면 그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파트로 나눠져 가지고 물류관리 일반이 있고요. 또 물류정보 및 물류조직이 있고 또 SCM 및 환경물류가 있는데 물류관리 일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물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류총론, 또 물류합리화, 또 여러 가지 물류 고객 서비스라든가 물류 회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거의 60%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우리 책으로 볼 때는 반 좀 넘어갑니다. 반 조금 넘어가는데 그 내용 중에서 한 60% 이상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좀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어가지고 나오는 게 물류 정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류 정보 시스템 안에 포함되는 게 이제 바코드도 포함될 것이고 RFID가 포함되겠죠. 이런 내용들 다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류 조직이라든가 여기다 이제 물류 포장 및 물류 아웃소싱까지 다 포함시켜서 물류 아웃소싱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서드 파티 로지스틱스가 있고 퍼스트 파티 로지스틱스가 있죠.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또 이거 다 포함해가지고 물류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건데, 아웃소싱.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외주 물류라고도 합니다만, 여기서 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25%가량이 여기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급사설 관리,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공급사설 관리에 대해서는 화물 운송론에도 나오고, 보관 하용론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하고 기타 최근에 많이 강조가 되는 환경물류, 근데 환경물류와 관련해가지고는 최근에 여러 가지 국가 간에 체결한 여러 가지 환경 관련 협약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워도 이런 거 틀려도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만 감안하고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15%라고 했지만 대부분 다 공급사설 관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환경물류에 대해서는 이제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중하에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공부하실 때도 주안점을 물류관리 일반에 두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나왔던 내용들 자꾸 반복되니까 공부하기는 수월하십니다. 우리 책의 그 기본서 앞에 여러 가지 수험 전략, 파트별로 수험 전략이라든가 어떤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온다는 것 갖다가 자세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기 전에 앞에 나와 있는 그 출제 경향 및 수험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한 번만 쭉 훑어보고 시작하시면 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쪼록 잘 정리하셔서 2017년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